안녕하세요. 최동석입니다.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343강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제목은 건강한 민주주의,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제목인데요. 그 무너지는 이유는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양극화로 가는 경우에 무너지게 됩니다. 그래서 양극화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, 독일이 지금 이제 정치가 이렇게 혼란 속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독일의 상황을 잘 예의주시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,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불평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그것이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평등할 수 없죠. 사회가 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이 있고 다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. 불평등이 당연한 것이죠. 그런데 그 불평등이 심화되면 양극화되어서 빈민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빈민층이 대거 확대되면서 결국은 이게 이중화되는 거죠. 이렇게 됐을 때 그 사회는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. 그래서 지금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이 구동독 지역, 그걸 신연방주라고 그러는데, 신연방주를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 그 재보궐 선거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요. 이렇게 끝났습니다. 예상대로 진행됐죠. 민주당이 3곳,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해서 3곳에 승리했고 국힘당이 2곳에서 승리했습니다. 부산과 인천 강화 그 2곳에서 승리했는데,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,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. 민주당과 국힘당은 그냥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죠. 그것도 큰일이었어요. 그 서울에서 특히 교육감 선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, 그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어서 기존의 조희연 교육감이 하던 교육 정책, 교육 철학,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머지 지방 그 구청장 선거나 군수 선거는 예상했던 대로죠. 이번 선거에서 가장 바보가 된 정당은 조국혁신당입니다. 이 조국혁신당은 누가 봐도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. 조국혁신당이 그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조국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죠.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권자와 신뢰를 확보하고 희망을 공유해야 되는데, 내가 보기에는 설레발, 이 설레발 하는 거죠. 선전선동에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았습니다. 그래서 12석이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석을 확보했죠. 근데 그 후의 행동을 보면 그 화장실과 싸운다든지 그 다음에 하는 거 보면 몇몇 사람들은 그런 대로 의원으로서 일을 잘 하죠. 그런데 나머지는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.
유권자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지율이 선거 때 있었던 지지율보다 반토막이 난 거죠. 신뢰를 확보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. 그것을 기초로 희망을 공유해야 됩니다. 비전이 뭐냐? 비전을 모르겠어요. 조국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 당을 만들 때 윤석열 정부를 조국이 퇴진시키겠다. 그거 아니었어요? 그런데 지방선거에 나가가지고 군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뭐 한 달 살이를 한다고 거기 나가서 후보보다 거기 그 영광 군민들이 전남 영광 군민들이 후보보다 조국이 더 많이 보였다. 와, 이게 조국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 그냥 뒤집어 버려요. 이거는 이번 정당을 만들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민정수석 할 때부터 그랬어요. 아니, 대학 교수 할 때부터 나와서 뭐 사회봉사 한다고 나와서 뭐라고 했는데 멋있는 말을 엄청 했어요. 그래서 저 사람 좀 쓸만한 사람일세 이렇게 생각했잖아요. 근데 막상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가서 앉자 자기가 이전에 했던 말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. 그리고 가족이 멸문지화 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불쌍해 여기니까 나와서 정치를 한다고 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호응해 줬어요. 지민 비종가 뭐 이렇게 해서 해줬습니다. 윤석열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겠다는 구호 아래. 그런데 결국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의원이 확보되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 뭘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행보를 계속했습니다. 그 정권 퇴진을 목표로 했으면 정권을 퇴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니야. 놀라워요. 또 말을 바꿉니다. 이제 언제 또 무슨 말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죠. 그래서는 안 됩니다.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. 조국은 너무나 많이 신뢰를 잃었어요.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조국의 허우대 신원서판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조국의 겉모습만 보는 거죠. 껍데기만 보고. 그 내면을 보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. 비전이 뭔지 모르니까요. 신뢰와 희망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덕목입니다. 그런데 신뢰도 확보하지 못하고 유권자들에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.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제3정당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.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. 수명이 길지 못해요. 제3정당은. 항상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래봤자 정의당 구실이 될 겁니다.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. 그것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통령 중심제는 여당과 야당 이 두 정당 간의 결투입니다. 어느 나라나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여당과 야당밖에 없습니다. 미국이 딱 두 당 이외에 다른 정당을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안 됩니다.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각제가 시행돼야 되는데 내각제를 그냥 시행하면
일본식 내각제가 됩니다.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. 5가지 전제 조건이 실현됐을 때 비로소 내각제로 서서히 나갈 수 있습니다.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분권화되어야 됩니다. 자주자립 자치의 정신을 가지고 행정, 정치, 사법도 다 이 분권화돼서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이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각제가 가능해집니다. 독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각제를 해도 정치가 든든하게 그 안정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. 지금 2차 대전 후에 거의 8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전 세계인들이 보기에도 모범적인 정치를 해왔죠. 그건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독일의 그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전환기를 맞았어요.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조국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조국에게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. 정신 차려야 됩니다. 명태균